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데이터로만 파헤쳐보는 한국 수소산업의 투자 기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 29.6, 이게 바로 현재 시장의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는 VIX 지수입니다. 와, 엄청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아이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잔뜩 움츠러들고 있을 바로 이 순간에 데이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기회는 바로 이런 곳에 숨어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장에서 진짜 돈이 될 만한 기회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 우리나라 수소 산업의 빛과 그림자를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우리가 뭘 압도적으로 잘하고 또 어떤 점이 치명적인 약점인지 말이죠. 데이터를 딱 까보면요. 한국의 수소 산업은 정말 명확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연료전지.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그린 수소 생산인데 여긴 아직 갈 길이 한참 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바로 이 빛과 그림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빛나는 쪽부터 한번 볼까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두산 퓨얼셀, 이미 글로벌 시장 점유율 15%로 당당히 1위고요. 현대차, 수소전기차 판매량, 이것도 세계 1위입니다. 특히 SOFC라고 불리는 차세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효율이 60%인데 이게 세계 최고 기록이에요. 압도적이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쪽은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이 그린 수소를 만드는 핵심 기술, 전해조 기술이 지멘스 같은 선도 기업에 비해서 5년이나 뒤처져 있어요. 5년이면 이건 엄청난 격차죠. 생산 단가는 어떻고요? 세계 목표치보다 무려 2.7배나 비쌉니다. 이러면 가격 경쟁이 안 되죠. 충전소 같은 인프라도 아직 목표치의 69%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돼 냉정한 현실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정도 기술 격차가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도대체 어느 수준이냐? 궁금하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주요 국가들의 경쟁력을 항목별로 점수를 쫙 매겨놓은 건데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표의 핵심 결론만 딱 뽑아낸 게 바로 이 차트입니다. 보세요. 종합 경쟁력 점수에서 우리나라가 7.2점,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아직 한 수 아래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소산업이라고 해서 그냥 이것저것 다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이기고 있는 분야, 거기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데이터는 정말 정직하게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전략은요,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잠재력에 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최고다라고 증명된 확실한 강점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증명된 강점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네, 이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바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지금부터 왜 이 기업을 최선호주로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두산 퓨얼셀을 사야 한다고 보는 결정적인 트리거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력. 이건 반박이 불가능하죠. 연료전지 분야 글로벌 1위. 아무나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를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폭발적인 수요. 요즘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하마잖아요. 여기에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가격이에요. 이렇게 잘 나가는 성장주인데 PER이 15.2배에 불과하다? 이건 정말 매력적인 수준이죠. 물론 좋은 이야기만 할 순 없겠죠. 똑똑한 투자자라면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 즉 배역 케이스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수소 관련 예산이 갑자기 깎일 수도 있고요. 대규모 상용화가 생각보다 더뎌질 수도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에서 채택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거나 다른 에너지망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요. 이런 위험 요소들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시장이 요동치는 VIX 29.6의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감정은 싹 빼고 오직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적인 실행 전략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냐? 제가 데이터로 분석한 1년 목표 주가는 45,000원입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무려 58.5%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몰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나눠서 사야 해요. 일단 현재 가격에서 1차로 들어가고 혹시 시장이 더 흔들려서 주가가 한 10% 정도 빠진다? 그럼 땡큐 하고 외치면서 2차로 비중을 더 담는 겁니다. 이렇게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바로 변동성을 역이용하는 현명한 전략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리스크 관리. 만약 제 분석이 틀려서 주가가 마이너스 20%까지 빠지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기계적으로 손절해야 합니다. 아, 조금만 더 버텨볼까? 이런 미련은 절대 금물이에요. 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포트폴리오 전체로 봤을 때 수소 섹터 비중이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15% 안에서는 핵심 종목인 두산퓨얼셀의 8%, 인프라 관련해서 효성중공업의 4%, 그리고 나머지 3%는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바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고 충동이 아니라 논리를 따르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감정으로 요동칠지 몰라도 결국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철저하게 데이터와 논리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